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극동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극동의 개념은 비단 유럽에서의 기준을 넘어 과거 미국에서도 극동사령부를 운영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때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 나라들의 이념이었던 공산주의는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결국 막을 내렸고, 이는 20세기의 가장 큰 사고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과거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유럽에서부터 극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국가가 공산권이었던 가운데 내륙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시피 기적처럼 공산주의에서 비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한민국이 비록 대륙에 위치해 있었지만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 제독의 이론과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의 주장대로 해양 세력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타국과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정으로 운명이 뒤바뀌곤 했습니다. 미국이 선언한 극동 방위선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고, 반면 실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주도 아래 유엔군의 신속한 대규모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하나로 묶여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비슷한 처지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륙 세력, 북한, 중국, 소련과 공산 진영은 태평양을 향한 안정적인 교두보 확보와 부동항, 얼지 않는 항만을 얻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비공산권이자 눈의 가시인 대한민국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주장한 이른바 가끈론에서 나타나 있으며, 오늘날에 이어져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십니다. 가끈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가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에 하나만 풀려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 남한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우리가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핀란드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영향을 받았던 핀란드와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웨덴이 입장을 바꿔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자국의 안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와 러시아와 특수한 관계였던 독일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과 중단 여파로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 1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치는 의리보다 실리가 중요한 것으로 안보를 중심으로 한 생존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리를 맹목적인 친미 국가로 평가하지만 대한민국의 미국 우호는 맹목적인 친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 북한의 남침을 끝내 저지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 휴전협정이 가시화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유엔군의 동의 없이 방공포로들을 석방하면서 한때 이승만 대통령 제거와 대한민국 행정부 교체 계획, 에버레디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맹목적인 친미가 아닌 사실상
미국에 맞서면서까지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오늘에까지 이어지며 혈맹이로 굳어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 FTA에서 비롯된 경제 협력까지 우리와 미국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더 이상 타국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와 묘하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당시 그 여파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고 국제사회가 재편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앞두고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백악관 공식 입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결국은 미국이 소곤거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겐 태풍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와 굳건한 군사 동맹을 맺으며 상호 군사 원조 방위 조약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위험한 밀착은 정세와 상황을 오판해 북한마저 침략적 기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물론 대한민국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차 탄핵 당시 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본인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안보 자해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최근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물론 행여나 정권을 잡게 되면 입장을 다시 유턴할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입장을 변한 것에 매우 안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와 미국은 서로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대표단은 대한민국 국회의 총의를 모아 여야 공동으로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의 한미 FTA는 어느 일방의 요구로 체결된 협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년 당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했으며 2004년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2005년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4개 나라를 FTA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 역시 우리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래 추가 협상 타결과 개정 의정서 발효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하며 양국 모두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4.7%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대미 수출입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무역 수지 역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 증가하는 등 FTA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무역의 절대 법칙인 비교 우위이자 경제 정책의 한 방향일 뿐 미국은 전 세계 기축 통화국으로서 무역 적자가
곧 마이너스로 결론나지 않으며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농업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한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대적할 연합전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서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이 가능하다 보니 서서히 경쟁에서 도태되고 임금 상승 등 국내 제조업 기반 쇠퇴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의 함정을 유지하고 보수할 능력조차 부족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우리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인정한 최고의 성능 대비 낮은 비용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우방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도 다르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도 다릅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의 관세를 대폭 올리고 국경 문제와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특히 중국과는 세계 패권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70년을 함께 해온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극동아시아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맞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를 핵심 축으로 하는 태평양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고용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수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잇따라 설비와 공장을 지으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역시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제조사인 대만의 TSMC에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종 지원 혜택을 재검토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예고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력의 핵심 축이자 미국 현지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그동안 미국과의 두터운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대한민국은 미국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과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틱톡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에 반발한 틱톡의 가처분 신청이 올해 초 연방대법원 기각으로 미국 내 폐쇄가 확정적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 퇴출 90일 유예 조치로 미국 내 부활 가능성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우리가 우려하는 다양한 안건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순탄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대북관계 회복을 이유로 축소 중단했던 다양한 한미 연합 훈련을 정상 복원했고 지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23년 국빈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의 재출발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한일 셔틀 외교 재개와 한일 관계 복원으로 한미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기술, 경제 협력까지 이어지면서 각근의 한 축인 일본과의 관계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제가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각 당의 핵심적인 의원들이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지금의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일본도 현 정부 출범 후 회복된 한일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고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고 특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고환율의 여파는 자본시장은 물론 국내 수출입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만 특별히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하나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약속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아가 만일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수용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양국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과거 한미 FTA도 벼랑 끝 협상인 듯 했지만 결국 서로 윈윈하며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도 문제없이 타결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미국은 같이 외쳐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감사합니다.